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 아리랑 TV의 배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장편 소설 독도서는 책 읽어주기 제5장 아문의 양구 하나 사무라이와의 혈투. 107쪽에 3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뽀빠이는 시금치를, 배영수는 후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시커먼 동굴 속을 걸어가는 해모수를 향해 여러 마리의 박쥐들이 푸드득 날아들다가는 해모수를 스쳐 반대편으로 사라진다. 끝없는 동굴 속을 한참 걸어 들어가던 해모수가 전방으로부터 강한 살기를 느끼고 멈칫 전방을 주시한다. 엄청난 기운을 발산하는 에너지의 파장이 해모수의 발을 땅바닥에 붙들어 매고 신경 조직을 긴장시킨다. 조심스럽게 동굴벽으로 다가가 등을 기댄 해모수가 전방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산중에서 한밤중에 단련한 야수의 눈빛으로 어둠 속의 전방을 안광으로 비춰 노려본다. 심야 투시 망원경의 감각으로 전방의 물체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잡아 해모수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동굴의 전방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굽어 있고 굽어지는 쪽에 바위 덩어리가 한 개 놓여 있다. 바위 덩어리 표면으로 살기가 배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바위 뒤쪽에 무엇인가 흉물이 있다고 생각한 해모수는 주위를 살펴 땅바닥에 놓인 돌덩어리를 2개 집어든다. 한 손에 1개씩 돌을 든 해모수는 전방의 바위 덩어리를 향해 오른손을 집어던진다. 딱! 순간 돌의 마찰음과 함께 사람인 듯 누군가 급히 튀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후다닥! 이를 놓칠세라 해모수도 본능적인 뜀박질로 바위 쪽으로 달려가 굽어서 돌아가는 동굴의 앞쪽을 바라본다. 또다시 정적으로 긴장을 일으키는 시커먼 어둠이 동굴 전체를 덮어 시야를 가리고 있다. 해모수가 돌을 들고 있던 왼손을 집어들어 전방의 동굴 중앙을 향해 힘차게 집어던진다. 딱! 부닥쳐 들리는 소리가 감각적으로 10m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굴은 다시 어느 쪽으론가 굽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해모수의 뒤편에서 금속성의 차가운 빛을 띠고 날아든 가는 물체가 해모수의 오른쪽 어깨로 날아가 박힌다. 당금이었다. 어깨로 손을 가져간 해모수가 등을 돌려 바라보니 해모수의 10여 걸음 앞으로 시커먼 물체가 하나 서서 해모수를 노려보고 있다. 숫덩이의 어둠 속을 일린하는 안광을 쏘아내며 괴기스런 박쥐의 날개처럼 마의 도포자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또 다른 닌자가 해모수의 뒤를 쫓아와 상대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해모수는 어스러질 듯 양어금니를 물면서 왼팔을 들어올려 당금을 뽑아 쥔다. 깜빡깜빡 혼절의 느낌이 들 정도로 밀려오는 고통을 참으며 해모수가 우뚝 서서 시커먼 물체를 향하여 눈을 부릅떠 노려본다. 시야가 조금씩 밝아지면서 물체의 정체가 드러난다. 사무라이였다. 힘옷들을 보필하며 링 사이드에 앉아있던 사무라이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렇다면 해모수는 아까 튀어간 자는 또 다른 한 명의 사무라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며 뒤로 고개를 슬쩍 돌아본다. 그 순간 다시 은빛의 광채가 번개의 모양으로 날아와 이번에는 해모수의 왼쪽 어깨를 뚫어버린다. 정신이 아찔한 순간의 고통을 느낀 해모수는 이내 어깨 안으로부터 묵직한 통증이 아려오는 것을 아득히 느끼며 쓰러져가는 정신을 다잡아 왼손을 들어 올려 칼을 뽑으려고 손을 움직이는데 어깨의 고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주먹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복수로서 양팔을 못쓰게 된 동양 챔프는 파이트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왼쪽보다 더 깊숙이 박힌 쉐부치의 예리한 칼부리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 극심한 통증을 전하는 바람에 목덜미 아래 오른쪽 상체의 미미한 운신조차 지극한 인내로 감수해야 할 지경이다. 차가운 악마의 눈빛으로 시커먼 동굴 속을 새카만 도포자락의 무사복으로 걸어 다가오는 사무라이들이 언제 뽑았는지 한 손에 길고 예리한 장검을 들고 해모수를 향해 얼음장 같은 스스로의 금광을 발산한다. 복수로서의 기량이나 펀치를 생각하면 무척 힘겨운 상대였지만 두 팔을 모두 다친 복서는 더 이상 예전의 동양 챔피언이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오던 양쪽의 사무라이들이 사정거리를 확인하고는 양손으로 검을 모아 잡는다. 해모수는 어깨 부분을 고정시킨 채 천천히 동굴벽으로 등을 가져간다. 어깨에 꽂혀있던 당금의 손잡이가 동굴벽에 부딪힌 것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자지러지는 해모수는 견고한 거미줄의 실선을 따라 산산이 갈라진 유리 파편과 같이 갈래갈래 찢어져 부서지고 흩어지는 정신의 사멸을 막고자 상하 이빨이 바스러지도록 맞부딪힌다. 인내의 도중에 간간히 느껴지는 하얀 현기증이 혼절을 유도한다. 갓도와의 동양 타이틀전에서 스포츠맨십과는 동떨어진 자세로 상대를 참혹하도록 유린하여 일본 국민을 희롱하고 나중에는 일본의 정신인 히모토 선생까지 능멸하여 대일본국 국민의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려 짓밟은 조센징에게 처절한 절대 복수의 결의를 도끼로 뿜어내는 사무라이들은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진 검광을 해모수의 다리 쪽으로 겨냥한 채 유혈로 낭자한 상대의 흔들리는 수직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 입 사이로 음흠한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사라진다. 이제 어둠 속의 시야는 상대를 충분히 판별하고 움직임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포착이 가능할 만큼 익숙해졌다. 두 녀석의 안면이 또렷하게 각인되어 해모수의 흔들리는 정신을 바로잡아 준다.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들이 비열하기 그지없는 닌자의 암수를 사용하다니. 다시 한번 외놈들의 비열한 국민성을 실감하며 해모수가 눈에 불꽃을 튀기며 그들을 노려보다가 상의를 찢어 맞춘 천조각을 입안에 집어넣어 마우스피스의 안정감을 확인한다. 그때 왼쪽에 있던 사무라이가 검을 치켜 올리며 서슬푸른 금광의 냉기를 발산한다. 사무라이의 동작으로 보아 검을 수직으로 떨어뜨려 해모수의 몸을 아래로 두 동강을 내어버릴 심산이다. 해모수가 헐깃 반대편의 사무라이를 돌아본다. 오른쪽의 사무라이는 정면으로 있던 몸의 앞쪽을 동굴의 오른쪽 벽으로 향하며 검을 자신의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세워 잡는다. 만약 해모수가 왼쪽 사무라이의 공격을 피해 나오면 오른쪽 사무라이가 수평으로 해모수를 갈라버릴 심산인 모양이다. 상황 판단을 마친 해모수도 당금을 쥐고 있는 왼손에 악력을 가한다. 어깨로부터 우리한 통증이 손목까지 전해져 온다. 끼야! 왼쪽의 사무라이가 찢어지는 기합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해모수의 측면을 향하여 손살같이 내려온다. 해모수는 오른쪽 어깨에 꽂힌 단도로 인해 왼쪽 어깨가 벽에 기대어 있고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리의 모양도 자연스레 교차된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해모수가 뒤쪽의 왼다리를 앞으로 내딛으며 몸을 한 걸음 정도 재빨리 앞으로 내딛는다. 쨍그랑! 사무라이의 검이 해모수의 뒤통수를 비켜가며 오른쪽 어깨에 꽂힌 당금의 손잡이를 내려친다. 극심한 찰나의 통증을 각오하고 있던 해모수가 앞으로 나아가며 턱근육을 짓뭉갤 듯이 이빨을 깨문다. 아마도
보호 천조각이 없었다면 이빨이 으스러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으로 스친다. 엉겨붙어가던 핏덩이 사이로 살집을 파내며 나가떨어진 당금의 상흔에 새로운 피가 용솟 숨친다. 하! 오른쪽 사무라이가 해모수의 생존을 확인하고 눈이 튀어나올 듯 흰자위를 드러내며 수평근법을 바람같이 베어간다. 앞으로 한 발 나왔던 해모수가 복서로서 동물적인 습관으로 몸에 배인 더킹을 가볍고 신속한 동작으로 취하면서 살기스린 칼날을 동굴벽에 박아버린다. 벽에 칼이 박혀 흩어진 자세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사무라이의 숙여진 목덜미의 허점을 찾아낸 해모수가 더킹의 상태에서 몸을 솟구치며 오른쪽 다리를 땅에 굳게 디디고 왼 다리를 치켜올려 사무라이의 목덜미에 자신의 발 뒤꿈치를 찍어버린다. 으즈! 컷!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단말마의 비명을 쏟아내며 사무라이가 땅바닥에 고꾸라져 버린다. 이때 왼쪽에 있던 사무라이가 자세를 가다듬고 두 번째 공격으로 달려든다. 해모수가 미쳐 완전한 방어 자세를 잡기도 전에 차가운 섬광이 해모수의 등으로 날아든다. 비스듬한 해모수의 몸과 수직으로 경사를 지어 날아든 금광은 몸을 앞으로 숙여 피할 방법밖에 없던 해모수의 등을 스쳐 베고 지나간다. 베어진 옷 사이로 피가 묻어나오길 잠깐 사이 해모수의 등은 피범벅을 이룬다. 사무라이가 칼을 거두며 제3의 공격을 준비한다. 낙법과 함께 땅바닥을 한 바퀴 구른 해모수가 자세를 못 잡고 누운 상태에서 온 몸과 온 얼굴에 피와 땀으로 범벅을 이루며 상처를 겨우 일으키고 있었다. 차디찬 냉혹의 금광이 서서히 사무라이의 머리 위로 올라가고 사무라이는 살기로 번득이는 광인의 안광을 고통으로 흔들리는 해모수의 눈으로 쏘아 퍼붓는다. 끼야! 죽임을 결정하는 마지막 칼날이 해모수를 향해 번개와도 같은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천조각으로 배어나오는 무의식의 선체를 악다문 이빨 사이 거친 마찰의 윤활렉으로 느끼면서 온 얼굴을 피와 땀으로 범벅을 이룬 채 상체를 일으키 앉은 해모수가 극통의 어깨 근육을 움직여서 오른쪽 허벅지에 얹힌 왼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뒤 소나기에 움켜진 당금을 전신에 남아있던 온 힘과 기를 모아 사무라이를 향해 날린다. 해모수는 힘을 쓴 왼쪽 어깨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미력의 기운도 못 느끼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무라이를 바라보고만 있다. 그런 해모수를 향해 사무라이는 목에 단도를 꽂은 채 초점 없는 핏덩이의 눈으로 해모수를 내려다보며 해모수의 몸 위로 서서히 붕괴되어 무너진다. 눈을 감는 해모수의 머리 너머로 장검이 떨어지고 사무라이의 상체가 해모수의 어깨에 걸리면서 그의 몸통이 해모수를 덮어버린다. 몸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외피로 전해져 가늘거리는 아련한 긴장의 풀림으로 온몸이 해체되어가는 해모수는 사무라이의 추락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라이의 무게를 더하여 땅바닥에 무너져 버린다. 네, 이번 시간 장편소설 독도선언 읽어주기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둘 청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